사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재능이 무엇인가?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모든 꿈의 시작이며 현실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문이다. 모든 현실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상상에는 제한도 없고 비용도 필요 없다.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재능 중 하나다. 반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냐 묻는다면 망상이다. 상상이 비현실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망상이다. 망상은 스스로의 비판과 고뇌를 거치지 않은 주관적인 자기 욕구의 표현일 뿐이다. 패배주의의 극단적 표현이 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망상은 모든 것을 허물며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 좋은 상상을 찾아내어 키우는 재능은 독서로부터 나온다.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고 끊임없이 사고하는 버릇을 안겨준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독서의 힘이다. 독서 습관을 가진 이후로는 늙어가는 것도 기쁘다. 죽기 전까지 무엇인가 할 일이 있고 언제까지고 배워나간다는 행복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해 무엇을 결정할지 배우고 사색을 통해 언제 결정할지를 배우고 여행을 통해 어떻게 결정할지를 배우고 놀이를 통해 결정을 이루는 방법을 배운다면 어떤 일, 어떤 자리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 상상력의 힘. 옆집 미국 할머니는 잔소리가 심하다. 현관에 자전거가 놓여 있으면 관리 사무실을 통해 편지를 보내온다. 노래를 크게 불러도 편지가 날아오고 차고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시청 위생과에 신고해서 시청 직원이 방문을 하고 자동차 주차를 잘못했다고 편지가 날아온다. 깔끔하게 관리되는 주택단지를 만들려고 남은 인생을 불태우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항상 땅을 갖고 싶었다. 내 왕국을 만들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심을 수 있고 새총을 쏘거나 연을 날려도 되고 마당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도 되고 집채만한 캠프파이어를 만들거나 휘어진 나무 어디든지 마음에 드는 곳에 그네를 맬 수 있는 내 나라를 갖고 싶었다. 나는 상상하기 시작했다. 인적이 드물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길이 끝나는 지점에 언덕과 개울이 있으며 작은 호수가 있는 땅을 갖고 싶었다. 이런 땅을 찾아다니다 보니 차라리 천국을 찾는 게 빠르다는 생각도 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한 차례 망하고 난 직후라 수중에 돈도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나는 어디엔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될 무엇인가가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그냥 무작정 맘에 는 땅부터 찾아다녔다. 그렇게 6개월쯤 알아보고 다니던 어느 날 시내에서 30여 분 떨어진 곳에 12만 평가량의 땅을 찾았다. 땅이 너무 컸다. 그러나 마음에 들었다. 이 정도라면 집에서 사냥을 하고 다녀도 이웃에서 잔소리할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집을 짓고 내가 심고 싶었던 모든 나무와 채소와 꽃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심고 싶었다. 나는 내 소망을 이루기로 마음먹었다. 제일 먼저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오줌을 누고 나왔다. 나는 개처럼 그 땅에다 내 영역을 표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 브로커를 만났다. 랜디 양, 나는 지금 이 땅을 꼭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땅을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찾아갈 처지도 못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 수 있을는지 이 순간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황당하고 별 쓰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 나이 지긋한 랜디 양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대답이 없다. 나는 단숨에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이 땅에 대한 구매 담당 브로커로 고용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이 땅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동시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대금은 오너 파이낸싱을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이며 당신의 판매 의뢰자가 제시한 가격에서 20% 깎은 가격에 매매를 성사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에게 커미션 정도는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신은 다른 구매자에게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가격을 좀 깎는다 해도 당신을 고용한 이상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커미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돌아가셔서 판매자를 꼭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땅 주인이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기만을 바랐다. 랜디 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주었다. 4명이나 되는 공동 소유주들을 상대로 일일이 저 바보가 아니면 잡목이 우거지고 여름이면 물이 차는 저 땅을 팔지 못한다고 설명했는지 어쨌는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땅 주인들이 허락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 물론 중간중간 다른 구매자가 나타났지만 랜디 양은 일을 열심히 막아냈고 어차피 그 땅에다 오줌 한번 안 누운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와 경쟁할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은행보다도 싼 이자의 오너 파이낸싱 분납 조건으로 나의 왕국을 인수한 것이다. 계약을 마친 후 나는 당당하게 울타리를 넘어가 내 땅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거 보세요.
돈 없이도 땅을 살 수 있잖아요. 나는 항상 무엇인가 꼭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으면 먼저 상상을 한다. 내 아내를 그렇게 상상함으로써 얻었고, 미국도 그렇게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인 후에야 들어올 수 있었다. 마음에 드는 사업체가 눈에 보였을 때 그 사업체의 주차장에 출근 시간마다 들러 하루에 100번씩 나는 저 사업체를 살 거지라고 머릿속으로 말한 후 4개월이 지나 돈 한 푼 안 들이고 50만 달러짜리 비즈니스를 인수하기도 했고, 같은 방법으로 400만 달러짜리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나는 지금도 내 수첩 안에 내가 이룰 재무적인 목표와 여러 꿈들을 20여 가지 정도 적어놓고 다닌다. 명함 크기의 종이 한쪽에는 꿈의 종류를 적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목표들을 이미지화한 그림을 넣었다. 그 중에는 원대한 꿈도 있고 소박한 꿈도 있으며, 은밀하면서도 위대하고 탐욕적이면서도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리내어 읽는다. 아침마다 내 꿈들이나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며 즐거워한다. 이런 버릇이 몸에 익어 어지간한 일로는 놀라지도 않으며 희망을 버리지도 않는다. 내가 상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내 꿈은 언젠가 어느 방식으로든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목표는 벌써 실현이 됐거나 실현 중이다. 그리고 어떤 꿈들은 아직 대기 중이다. 오래전에 실현된 것은 지우고 새 것으로 바꾸기도 한다. 내가 이뤄놓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상상하지 않은 것은 없다. 게으르기 위해 일한다. 사람들은 내가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짐작한다. 검은색 수첩은 너덜너덜하고 빡빡한 메모로 가득 차 있다. 사무실에 있는 미국 지도엔 각각의 도시마다 온통 각양각색의 깃발들이 꽂혀 있으며, 공간마다 설계도와 그래프들이 요란하다. 회사는 매주 평균 1개 내지 2개의 신규 매장을 미국의 이곳저곳에서 오픈한다. 나는 여러 곳의 산재한 매장을 방문하고 많은 미팅이나 행사에 참여한다. 오픈 행사에 참여하고 각 지역 메이저 마켓의 사장이나 담당부 사장을 만나고 개별 매장의 매니저들과 델리부서장을 만나러 다닌다.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와 도시들을 방문했고, 전화기에는 300여 개 이상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회사의 성장 속도를 보거나 항상 사무실을 비우는 나를 보면서 외부인들이 내가 무척 바쁘리라고 짐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외부 출장이 없는 평소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보다 먼저 집에 들어온다. 오후에 집 주변에서 아이들과 운동복을 입고 어슬렁거리는 남자는 나 혼자다. 일찍 저녁을 끝내고는 자전거를 탄 막내 놈을 앞세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돈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아내와 쇼핑몰을 기웃거린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2~3시간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주말이면 깨시피나 호박을 따고 오이줄기를 잡아주고 바람에 쓰러진 고추나무를 세워주며 달모이를 주러 다닌다. 트랙터를 몰고 다니며 땅을 갈고 불도저로 산을 파내고 연못을 만들며 초지 넓히는 일을 한다. 돈을 버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 하면 나는 자신 있게 게으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나는 기업의 이념을 게으르기 위해 부지런하고 나의 시간을 사기 위해 일한다 라고 정해놨다. 오후에 게으르기 위해 오전에 해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간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걸려오는 전화도 없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서너 시간 전이면 모든 서류와 업무를 보기에 충분하다. 조용한 오전의 1시간 업무는 복잡한 오후의 서너 시간보다 더 효율적이다. 점심 식사는 직원들이나 거래처와 가끔 함께 하지만 저녁 식사를 사업상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접대할 일도 접대받을 일도 만들지 않는다. 나는 회사의 사업 방향과 운영 형태를 정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직원들에게 위임한다. 대부분의 주요 계약, 은행 수표를 지불하는 일도 모두 각각의 직원들에게 위임되어 있다. 내가 없더라도 1달이고 2달이고 무리 없이 운영된다.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한가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믿어야 한다. 내가 남을 믿지 못하면 남도 나를 믿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의 일부는 내 인생의 시간을 사서 나를 위해 사용 중이다. 내 수입의 일부를 조금 줄이더라도 내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조금 여유 있게 직원들을 채용한다. 나 개인의 자유성 게으름을 위해 일정 수입은 포기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나에게 가장 무능한 직원이란 이 일은 중요한 일이라 사장님이 직접 결정을 내려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사의 여유를 가만히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추켜 세우는 사람이다. 사업을 하기에 너무 바빠 도저히 휴가를 낼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휴가가 필요한 사람이고, 인생은 짧은 것이라며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게으름이 필요한 사람이다. 덜어는 게으름을 즐기며 밤하늘의 별도 보고 죽음 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보라. 이왕에 한 번 태어나 평생 성실하게 쉬지 않고 걸었다는 자부심만으로 살다 죽기엔 인생이 너무 아쉽다.
바위에 앉아도 보고 꽃도 쳐다보고 개울에 발도 담그며 쉬엄쉬엄 걸어보자. 남을 조금만 더 믿어주고 조금만 더 나눠 가지면 그리 어려운 일도 분명 아니다. 김밥 파는 CEO, 저자 김승호는 1987년 대학교 재학 중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여러 가지 사업을 거쳤고 2004년 JF이사를 6억 원의 인수액 분납 조건으로 거의 빈손으로 인수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성공 신화를 일구었으며 미국 본토의 식품 시장을 정면으로 돌파한 최초의 동양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